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 모두 175석을 차지해 목표로 했던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그리고 진보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92석에 이릅니다. 반면 국정 안정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까지 포함해 108석을 가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국회에선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 결과를 지금부터 정당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민성 기자.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약 63%, 161석을 차지하며 목표했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까지 더하면 175석으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얻은 180석엔 못 미치지만 거대 제1야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왔던 정권 심판론으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 중원의 캐스팅 보트 충청에서 큰 차이로 의석수를 벌리면서 승기를 굳혔습니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선, 지방선거를 내리 국민의힘에 패한 민주당은 2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집권 3년차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정권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선거 전략을 펼친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새로운 미래까지 범야권은 192석, 개헌 탄핵 가능선인 200석에 8석 모자라는 압도적 숫자로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 달 말부터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범야권의 대여 공세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180석 거대 정당의 시대, 21대 국회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을 주축으로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 개헌도 가능한 200석에 단 8석 모자랍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을 합치면 187석입니다. 두 당이 합심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돼도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면 조국혁신당 협조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한동훈 특검이나 원내 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도 민주당이 찬성만 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180석이 넘는 두 당의 일을 강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가져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은 겨우 구축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도 유효합니다. 범야권이 결집한다고 해도 192석으로 제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에 단 8석이 부족한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개헌, 탄핵 저지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야당을 견제하는 일만큼이나 입법 현안의 내부 표 단속까지 신경 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을 취재한 두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을 각각 얻었는데 이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취재하는 장민성 기자. 22대 국회 다음 달 개원인데 사실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대 야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만한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법안과 이종섭 특검법을 우선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두 사안 모두 대통령실이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22대 국회가 열리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특검 법안 처리가 더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도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당 취재하는 이성훈 기자. 지금 뭐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도 물러나고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자, 이 정도의 참패를 내부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지금 여당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 내부에서는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에 지지율이 올라서 내심 1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적어도 패스트트랙 저지선은 사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이 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윤지욱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장민성 기자, 저는 이게 늘 궁금하던데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실 미묘한 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사실 이 두 당이 어떤 관계가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22대 국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경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대여 공세는 이어가면서도 선거가 끝난 만큼 야권이 서로 좀 잘하기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오늘 민생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대표 측은 선거 기간에는 아무래도 심판 정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선거 뒤에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안 제시와 구체적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조국혁신당 돌풍을 민심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대여 투쟁의 강도나 속도감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총선 승리 뒤에 강경 일변도의 공세만 이어갈 경우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듭 낮은 자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성훈 기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용산의 책임이 크다 이번 패배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럼 당정 관계 이걸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여당 총선 패배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당정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처음에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문제였죠. 이 지난해 3월에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입김을 행사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이른바 윤한 갈등이 두 차례 터지면서 큰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고집을 좀 버려야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당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이 변수가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았죠. 22대 의원들은 거기에 더해서 1년을 더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겠죠. 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당론을 이탈해서 이 대통령실과 나를 세우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기자, 장민성 기자였습니다.